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27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 일체에 지난주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출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예능 출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보다는 뭔가 새로운 임팩트나 보는 재미는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삼거나 여배우 스캔들이라든가 가족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적극 해명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듯이 보였습니다. 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분은 참 분노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어제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라든가 공장에 다니면서 고생했던 얘기, 공장에서 선배들에게 맞았던 얘기, 또 고시 공부를 하면서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책상에 압정을 찔러두고 공부를 했었는데 졸다가 찔려서 피를 흘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나 대선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사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구나. 이 사회가 뭔가 구조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뜯어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역경을 딛고선 성공 스토리로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 이분의 평소 언행이나 이런 행태들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굉장한 분노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 정치적 리더가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또 깜짝 놀랐던 부분은 자신의 정과를 미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정과 4범입니다. 음주운전도 있고 검사 사칭한 죄가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 스토리를 아주 미화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 자신이 공공의료원,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주도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남에 병원이 필요한데 원래 있던 종합병원이 적자가 나서 문을 닫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세금으로 병원을 짓자, 이런 운동을 펼쳤는데 이 병원은 의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반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 날치기로 폐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자신이 이 운동을 주도한 대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항의하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게 생겨서 교회로 도망쳤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자신의 정과를 미화하는 발언이죠. 아주 정의로운 이런 투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투쟁하다가 이런 죄를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인데 시의원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됐는데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위법 행위나 폭행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투쟁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상관없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노총이 벌이는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예능을 저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미난 칼럼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데일리안이라는 매체에 실린 정기수 칼럼인데 제목이 저렇습니다. 정의로운 삶, 살아온 이재명. 정의로운 삶 다음에 물음표가 붙었으니까 뭔가 비꼬는 듯 보이죠. 자,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정과 4범이다. 그가 3년 전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선관위에 기록을 제출했고 자기 입으로도 인정한 사실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시의원을 폭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거법 위반, 명함을 배포했습니다. 자, 이 둘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또는 사소한 범죄라고 치자.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르고 검사 사칭은 더 다른 문제다. 그는 2002년 한 공영방송 기획 취재 프로그램 PD와 함께 38세 변호인인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통화를 녹음, 시장 선거 전에 폭로했다. 내용은 성남시 내 유명지구 용도 변경과 특혜 분양 관련이었다. 이듬해 법원은 피해자, 즉 시장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판결, 무고죄로 15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정치 공작이죠. 당시 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까지 해가면서 지금 뭐 비리를 폭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작 아닙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한 개인에게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이런 사칭에 의한 무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7년 후 시장에 결국 당선돼 8년 재임했으며 3년 전 경기도지사가 되어서 대선 주자로 나서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 자, 그에게 따라 붙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그의 높은 공약 이행률과 저돌적인 추진력을 내세우고자 만든 선전 문구일 텐데 그를 비판적으로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걸 첫머리에 소개한 자기 확신처럼 섬뜩하게 들리는 말이다. 한다면 하는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전과 4개 이외에도 친형과 형수에게 퍼부은 차마 필설로 옮길 수 없는 쌍욕을 한 인격의 소유자다. 또 당사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데도 마땅히 대응할 처지가 못 되는 여배우 스캔들을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 장본인이 정의를 말하고 기득권과의 투쟁을 주장하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후보 이미지가 떠올라 겁이 덜컥 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공약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고 기왕에 내놓은 것이라 취소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행을 하지 않는 편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다행이고 더 이익이 되는 길이다. 그의 퍼주기 공약들이 만약 실천이 된다면 나라 곳간이 거덜날 수도 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상위 12% 소득자들에게도 푼돈 25만 원을 나눠주는 공약 이행률 최고의 도지사가 베푸는 재난지원 선심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그가 대장동 의혹에 쏠리는 국민의 눈길을 돌리느라 동원한 토건 비리 세력이라는 용어도 다분히 얼치기 좌파식 이념 딱지다. 흑수저 출신 이재명이 대학을 졸업해 변호사가 되고 시장을 거쳐 도지사로 당선되고 일국의 정상이 되려는 기회를 잡은 건 그 토건 산업화가 일궈놓은 바탕 위에 민주화가 이뤄져서 가능해진 사실임을 이재명은 알아야 한다. 이재명류의 진보 좌파, 신기득권자들은 여전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기득권과 투쟁하고 있다는 환상 속에 있는 게 특징이다. 기득권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천문학적으로 키우고 어떻게든 오래 유지하기 위해 오매불망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이재명이 과연 정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대장동 개발이 그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일임을 국민 세금을 받는 수사기관들은 신속히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이 칼럼은 적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 방송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이분의 어떤 사고방식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대선 주자라면 글쎄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법치를 먼저 존중하는 이런 사람이 더 대통령에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